세종시 자원봉사 헤이움. 안녕하세요. 정현주, 김유림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 FM 98.9MHz에서 그리고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께 저희 헤이움이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현주씨, 네, 첫 곡 소개해주세요. 네, 첫 곡은요. BTS가 부른 봄날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금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을 떠드는 자기 먼지처럼 자기 먼지처럼 난 믿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요 분명 밤을 더 세워요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온 뒤틀리는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라 분명
BTS가 부른 봄날 듣고 오셨습니다. 유림 씨,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네, 엄청 더워요. 네, 오히려 좀 더워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날씨가 갑자기 따뜻하다가 더워지다 보니까 네. 꽃들이 올해 유독 더 일찍 폈잖아요. 맞아요. 네, 벌써 곧 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꽃을 일찍 만나는 게 좋긴 한데 그 벚꽃과 라일락, 철쭉이 거의 동시에 피는 걸 보면 올해는 거의 동시에 폈더라고요. 네, 이럴 때 기후 위기를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도 네. 하고요. 좀 네. 해프닝 같은데 네. 원래 벚꽃 축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봄꽃 축제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벚꽃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치원 봄꽃 축제 이거 보면서 네, 아 진짜 기후가 위기구나.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아 근데 현주 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제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활동 검색을 했었는데요. 네네, 복지관 같은 곳에서도 활동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런 쪽 활동은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찾는지 아시나요? 네. 이전에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에서도 잠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복지관 같은 곳은 vms.or.kr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로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요. 네. 유림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2주에 걸쳐서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내용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 제가 때마침 잘 여쭤봤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주셨어요. 예. 그럼 말씀하신 이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기관인지 또 얼마나 오래된 기관인지 궁금한데요. 네, 관련해서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김부유 회장님 만나 뵙고 말씀 듣고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세종시 사회복지협회는 지난 2012년까지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연기군 지회로 있다가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이 되면서 2013년도에 여러 가지 준비 과정 끝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7개의 광역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때문에 우리 협의회도 광역사회복지협의회로 새롭게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근거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서 설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설립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촉진을 통해서 민간 협력의 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의회는 다른 협의회와 달리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을 비롯한 교수진들 박사급 이상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정책 발굴이라든가 자문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종시 내에 있는 기업들 혹은 공공기관 또 산하출자기관 등과 사무 업무 협약 등을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확산시키는데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보건복지부에서 위수탁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지정수탁을 한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푸드뱅크 마켓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아마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고요. 우리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또 주력 봉사활동,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것이 지역사회 봉사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봉사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관이군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여타 기관들과는 달리 네. 교육부라든가 주민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또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 일단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소속이 다른 건가요? 네, 1365 자원봉사 포털 및 지역별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아, 행안부 소속이었군요. 네. 아.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때도 보시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 보통 수요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곳들의 성격이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부 소속의 VMS 홈페이지에서 수요처들 살펴보시면요. 네.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이 주로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소속이 다르니까 그렇게 나뉘나 보네요. 네네. 그래도 봉사활동하고 나서 그 실적은 1365든 VMS든 취합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이름처럼 1365는 자원봉사 포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1365 사이트에서 VMS로 활동하신 이력까지 한꺼번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네. 참고로 간혹 VMS 실적이 안 넘어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그럴 때는 vms.or.kr 사이트에서 봉사실적 전송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그걸 누르시면 합쳐질 수 있고요. 또 1365 사이트에서도 VMS 연계에 동의하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면 이후에 자동으로 실적이 합쳐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VMS 실적들은 따로 관리가 돼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건가요? 저희 지난 시간에 자원봉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나눠서 잘 기억을 하고 주변에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 9회차 때죠. 네. 자원봉사 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비슷한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아, 있군요. 네. 근데 비슷하다고 하시면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리하시네요. 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이라던가 다른 표창 인증 활동들은 자원봉사센터의 혜택과 동일한데요. 네.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하나가 뭔가요? 바로 VMS에서는 누적 봉사활동 실적으로 봉사 포인트를 쌓게 되는데요. 네. 나중에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0시간 봉사활동을 했으면 나중에 은퇴 후에 요양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10시간의 봉사활동을 그 포인트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시간 대비 혜택이 2.5배만큼 더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VMS에서는 1대1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특이한 점은 네. 이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기부요? 네. 내가 활동해서 쌓은 포인트를 나를 위해서 나중에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 포인트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쌓은 이 봉사 실적을 남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 나는 실적을 쌓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당장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VMS에서만 가능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셔서 안타깝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저 사실 VMS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아, 네. 이렇게 저부터라도 많이 알려야겠습니다. 네. 유림 씨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요. 많이 홍보하시고 VMS에서 포인트도 많이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사업들이 바로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지는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또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트럭들이 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네네. 아마 알게 모르게 눈에도 익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름을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네, 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주 씨,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푸른 하늘의 유영석과 장필순, 박학기, 오태호가 함께 부른 우리 모두 여기에 듣고 오시겠습니다.
난 어두운 밤이면 홀로 많은 고민을 했지. 내게 소리도 없이 다가온 일들의 잠 못 이루며 난 언제나 혼자라는 괜한 고독에 잠겨 내 곁에서 날 기르고 있던 외로움의 커튼에 쌓였지. 수많았던 밤은 나에게 잠을 지우지 않았지. 헤어짐의 아픔 그 사랑에 추억의 눈물을 흘리고 목적도 없이 보냈던 나의 하루하루는 이젠 지쳐버린 내 몸 위로 향기 없는 꽃 심어 놓았지. 하지만 이젠 우리 서로가 이렇듯 한데 모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네.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노래소리를 위해 많은 고민 괜한 고독 모두 다 잊을래.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서로의 짐을 풀어놓고 같은 곳을 향해 노래할 거야.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아픔의 시간 잊은 채로 더 높은 곳 향하여 달리고파. 난 어두운 밤이면 이젠 홀로 기도를 하지. 아직 내게 남아있는 미움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항상 내 곁에 있었던 낡은 피아노 치며 어두운 밤 환히 빛나게 만든 노래를 부르며 밤지새네. 하지만 이젠 우리 서로가 이렇듯 한데 모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네.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노래소리를 위해 많은 고민 괜한 고독 모두 다 잊을래.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서로의 짐을 풀어놓고 같은 곳을 향해 노래할 거야.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아픔의 시간 잊은 채로 더 높은 곳 향하여 달리고파. 난 어두운 밤이면 이젠 홀로 기도를 하지. 아직 내게 남아있는 미움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항상 내 곁에 있었던 낡은 피아노 치며 어두운 밤 환히 빛나게 만든 노래를 부르며 밤지새네.
언니, 응?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가족봉사단 만들 수 있다는데 혹시 언니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아, 나도 얘기는 들었는데 2인 이상이면 지역사회 봉사단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가족끼리 봉사단으로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가족봉사 활동은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랑 함께 일정 맞추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가족만 등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가족이 봉사단으로 따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린데 같이 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지도 그것도 걱정이 좀 돼요. 아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별도로 교육도 해주신다고 하고 다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럴까요? 얘기 듣기로는 가족 봉사단 같은 경우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어른들은 집 치우고 청소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어르신께 책도 읽어드린다고 하더라고. 어머, 아이들이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린다고요? 어르신들이 의외로 아이들 책 읽어주는 걸 되게 반기신데. 아, 정말요? 그런 활동이면 우리 자원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지역사회 봉사단 등록하러 가봐야겠네요. 언니, 고마워요. 유영석과 오태호, 장필순, 박학기가 함께 부른 우리 모두 여기에 듣고 오셨습니다. 네, 노래 듣기 전에 설명해 주셔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소속이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 김부유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사실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6.25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1952년 부산에서 설립이 돼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나오고 있죠. 지금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파생돼서 나온 조직들이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요원들이 공동모금회 설립을 하는데 시작을 한 창설 요원들이다. 그리고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을 두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은 지역 복지활동원의 모집과 교육, 배치, 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설립할 때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시군구 기초까지 다 센터를 설립을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한 또 확장이 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고, 잘 아시는 대표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1365라고 들어보셨죠? 네. 자원봉사센터 1365가 대표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반면에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VMS라는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VMS 제도를 본따서 만드는 것이 1365 제도다.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을 조사, 연구하고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관리 쪽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사업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사실 맨 처음에 기관들이 설립된 목표를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을 각각 살펴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딱 선을 긋기는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물론 소속 자체가 다르니까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일들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하긴 시간이 지나면서 단체의 성격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의 욕구도 달라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을 하는 주체는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활동을 할 때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대상자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당연히 활동을 하거나 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가 우선이 돼야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활동하는 그 자체에만 의의를 두고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나 봉사활동 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 저 그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대상자분들의 만족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대상자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요구들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으면 참 알아차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맞아요. 저희가 방문했던 이전의 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네. 주변에 알리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들도 들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대상자를 어떻게 찾아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앞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한 기관이기 때문에요. 네. 지자체에서 직접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회장님 설명 관련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협회는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세종시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자원봉사센터나 공동모금회나 또 다른 봉사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보를 취득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법에 의해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라서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 완벽하게 된 데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서 우리 담당 사회공헌센터에서 읍면동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들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례 간담회를 실시해서 세종시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세종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읍에 우리 면에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는데 세탁기가 필요해요. TV가 필요해요. 또 병원비가 밀렸어요. 아파트 사골세를 못 내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좋은 일 사업들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직접 대상자에게 복지 지원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별도로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업 이름만 들어도 뭔지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사회공헌센터의 김다운 대리님의 신청곡이 있었는데요. 네.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움만 많아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처진 어깨가 내 맘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나서 그대의 고운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람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라라라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오셨습니다. 현주 씨, 네. 이제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이웃들 사업은요. 우리 이웃들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봉사단을 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찾고 또 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라고 해요. 네. 21년 기준 전국 117개 지역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또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네. 와,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봉사단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어려운 이웃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도 넓고 좀 막연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사업에서 찾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좋은 이웃들 발굴 대상자는요. 먼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비정형 거주자, 그리고 비수급자이지만 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 빈곤이나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인한 피학대자, 그리고 교육과 생활이 어려운 조손 가정,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과 자녀와의 실질적인 단절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독거 노인, 그 밖에 기존 공적 지원 체계에서 발굴이나 지원이 어려운 복지 대상자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대상자분들 들었는데 마음이 좀 묵직해지는데요. 네. 네. 말씀해주신 그런 분들이 모두 좋은 이웃들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정말 상황이 어렵게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대처를 못 하시죠.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네네. 그럼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일단 대상자분들은 이웃들이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 건가요?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요.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네. 주거지 유지에 관한 지원 및 수도, 전기, 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 지원 및 아이들의 경우에는 급식비나 기초교재비 같은 교육 지원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일시적 혹은 긴급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나 수술비 같은 의료 지원이 이뤄지기도 하고요. 기타 지원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원 연계가 어려워서 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절실한 지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눈으로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시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신다면 전국 어디서나 1688-7934로 연락을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7934는 친구 삼자로 기억하시면 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친구 삼자. 네. 너무 기억하기 좋은데요. 네, 저도 현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눈으로 관심을 갖고 주변을 한번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라는 게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을 살피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웃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비용 어떻게 충당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들이 많고 또 지자체의 복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원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굉장히 상이하다고 해요. 어떤 지역에서는 사회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시는 곳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회공헌 사업이나 회원 후원 등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신다고 합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물론 지자체 역할도 필요하지만 개인 차원의 후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후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44-866-0404로 문의하시면 관련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허회경이 부른 사라진 만큼 피어날 테니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많은 게 사라졌어요. 눈물과 눈치 없던 시절들처럼 많은 게 사라졌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많은 게 피어났어요. 웃음과 사랑 주는 사람들처럼 많은 게 피어났어요. 모든 게 사라져도 난 괜찮아요. 또다시 피어날 테니 그걸로는 안 됐어요. 걱정 말아요.
또다시 피어날 테니 그걸로는 안 됐어요. 걱정 말아요. 언젠간 다 피어날 테니 많은 날들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걸 나는 알아요. 오는 날들은 미소 짓는 기다림이 나는 좋아요. 허회경이 부른 사라진 만큼 피어날 테니 듣고 오셨습니다. 현주 씨, 네. 아까 초반에 네. 회장님이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지역봉사단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그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네. 지역사회 봉사단 관련해서 김부유 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지역사회 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 우리 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로 가족 봉사단이 좀 많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것이 오면서 좀 많이 위축은 되긴 했습니다만은 세종시가 신도시로 출발을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온 도시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모르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고령자 세대 또 장애인 세대, 어려운 세대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지 않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명 이상이면은 지역사회 봉사단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필요하시면 그분들이 저희 협의회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시면 저희가 다 안내를 해서 봉사단 결성까지 도와드리고, 또 대상자까지 저희들이 연계를 해드리고,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교육까지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냥 의총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아쉽게도 이제 아직 우리는 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내려오는 약간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예산 한계성, 인력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아쉬워요. 요즘 최근에 고독사 뭐 이런 극빈 계층들의 어떤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런 좋은 이웃 사업들이라든가 지역사회 봉사단 이런 것들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저희는 사전에 막아낼 수 있고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많이 아쉬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사회 봉사단 같은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은 2명 이상이면 별도의 봉사단을 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인이나 친구분들끼리도 봉사단을 꾸리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족 봉사단이 확실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2명 이상이면 부부끼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활짝 열려있는 봉사단의 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어려운 분들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서 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봉사단이 정말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 그 말씀이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솔직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세상에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 봉사단 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종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봉사단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협의회 소속 지역사회 봉사단은 총 105개고요. 네. 1,006명의 봉사자가 소속돼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예요? 네네. 와, 정말 엄청 많은데요? 네, 생각보다 엄청 많죠. 네네. 네. 전 1,000단위까지 안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네, 관련해서 회장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그 복지 소외 계층도 다양한 그 복지 수혜에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형 자원봉사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영역도 정말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
복지사각지대 발생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인력풀 구축해둔 것은 공연에서부터 임의용, 또 각각의 재능기부, 또 교통정리, 소요계층을 위한 반찬봉사, 또 특별히 또 다른 곳에는 없는 인명구조대, 해병대 인명구조대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해병대 전후에도 우리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단으로.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1,600명의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에는 세종시 문화재단하고 또 저희가 또 MOU를 체결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문화재단으로 모시고 안내하고 가는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공연은 무료로 이제 문화재단에서 배정을 해줘서 관람을 하고 있을 때 그분들 혼자 다 가시기 어렵잖아요. 이분들 모시고 가는 에스코트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또 조천 중학교라든가 각각 중고등학생들이 만드는 재능 봉사단이라 해가지고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말벗대기 프로그램, 또 다양하게 목공예라든가 조명전구라든가 뭐 취침할 때 하는 이런 다양한 제품까지 본인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하는, 물론 이제 여기에 소요되는 일정한 기본 경비는 우리 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찬 봉사할 때도 뭐 예를 들어 세종 여성 예비군수대도 저희 지역사회 봉사단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뭐 앞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 삼계탕 대접할 때 그런 삼계탕 구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그분들이 인력 와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 또 이외에도 뭐 저희들이 그 천연 그 염색 재료에서 스카프를 제작한다든가 하는데도 저희가 일정 기본적인 재료비는 다 지원을 해드려요. 봉사단에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봉사단은 책 읽어주기. 어르신들이 의외로 책 읽어주는 그런 봉사활동 즐겨하세요. 아이들이 손주 손녀들 읽어주는데 어떤 이 세상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싫어할까요? 다 좋아하죠. 또 우리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나가셔서 함께 교육도 해드리고, 봉사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쉬운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이럴 때 이제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또 지역사회 봉사단끼리 또 연계도 해드리고. 와, 엄청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저도 가족봉사단 활동을 하게 되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함께 교육을 해주신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네. 막상 현장에서 활동할 때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당연히 있어요. 네. 그럴 때 직원분들이 동행해서 안내도 해주시고 또 봉사단끼리 연계도 해주시고 하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또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네네. 더 쭈뼛쭈뼛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옆에 든든한 코칭 선생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네, 네. 사회복지 선생님께서 계시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사전에 교육도 다 받고 현장에 나가는 거긴 하지만 현장에선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론과 네. 현실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만 듣는데도 막 든든합니다. 네, 현주 씨. 네. 그나저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벌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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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너무 아쉬워서 네. 벌써부터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 아까 푸드마켓, 푸드뱅크, 네. 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요 하나 듣고 올게요. 성다경 어린이가 부른 모두 다 꽃이야 입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 모집 중인 봉사활동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집 마감인 활동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4월 29일 토요일 금강수변공원에서 진행되는 보람동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보조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단체 등 총 18명이 필요하다고 하며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중식이 제공됩니다.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9시 반에 집결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원에서 5월 6일 토요일 영기 대첩비 공원에서 진행되는 영기 대첩제 행사 보조 활동을 위한 성인 및 청소년 봉사자 50명을 모집 중입니다. 5월 6일 토요일 낮 12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총 6시간 동안 활동하게 되며 봉사자는 행사 보조 및 방문객 안내, 환경정화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044-865-2411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집 기한은 5월 3일까지입니다. 새롬 청소년센터에서 5월 6일 토요일 한솔동 마을광장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문화행사에서 운영보조 활동을 하게 될 청소년 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시간은 낮 12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4시간이며 해당 마을 청소년을 우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마감은 5월 4일까지입니다. 세종시 마을기록문화관에서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총 4시간 반 동안 활동하게 될 성인 봉사자를 매일 1명씩 모집 중입니다. 4시간 이상 활동 시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가 지급되는 활동이며 1개월 이상 꾸준히 활동 가능한 봉사자를 우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하시거나 044-300-315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마감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특별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따뜻함이 가득한 사회를 꿈꿔봅니다. 자원봉사 해움 23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주, 김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